자, 오늘은요,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,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가진 쉼에 대해서 정말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 다들 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죠?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진리의 정의가 사실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족쇄였다면 어떨까요? 보통은 그렇죠. 진리라는 건 저 바깥 세상,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이랑 딱 들어맞는 판단을 말하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. 진리란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판단이라는 거예요. 정말 생각의 전환이죠.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.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? 이걸 보면 진리를 판가름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. 이게 팩트체크를 통과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이 믿음이, 이 생각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가? 바로 이게 핵심 질문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좋아요. 진리가 그냥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를 만들어내고 또 알아보려면 도대체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? 그게 바로 상상력입니다. 우리가 보통 상상력 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공상, 현실 도피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차원이 달라요. 그건 그냥 판타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의 본질 그 자체래요. 그리고 진짜 세상은 바로 그 상상력이 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. 와, 엄청나죠?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, 이 말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. 이건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 존재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상력은 그냥 머릿속에서 누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마치 자석 같아요.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끌어당기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. 보이지 않는 걸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불러낼 수도 있고요. 중요한 건 이 힘이 선악을 가리지 않고 그냥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? 그래서 이 대단한 상상력을 어떻게 쓰라는 거야?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. 이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미래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꿔보는 거죠. 그 첫걸음은 바로 소망입니다. 보통 욕심이나 소망은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잖아요.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. 소망은 창조라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연료 같은 거예요. 내가 내면에서 원하는 그림을 그리듯 내 주변의 현실을 빚어내는 힘의 시작점이죠. 방법은 아주 명확해요. 딱 3단계입니다. 첫째,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, 즉 소망을 갖는 거죠. 둘째, 그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보고 듣는 거예요.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 느낌, 그 느낌 속에 푹 빠져서 머무는 겁니다. 현실이 바뀌기 전에 내면에서 먼저 그 현실을 살아보는 거죠.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. 이 구절이 바로 앞서 말한 3단계를 완벽하게 요약해줘요.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상상 속의 세계를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보다 더 진짜라고 여기는 것. 이게 바로 창조의 핵심 원리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현실을 바꾸는 방법이었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법을 알려줍니다. 이건 정말 의식의 끝을 탐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일종의 고급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 관문이 바로 꿈입니다. 성경 욥기에도 이런 구절 있죠. 사람이 꿈에 그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. 이걸 보면 꿈이 그냥 뇌가 만들어내는 의미 없는 영상이 아니라 더 깊은 현실, 더 근본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세계를 의식적으로 탐험하는 공식이 있어요. 첫째, 꿈을 꾸다가 나 지금 꿈꾸고 있네 하고 자각하는 거예요. 루시드 드림이죠. 둘째, 자각한 즉시 꿈속에 있는 의자나 나무 같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꽉 붙잡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물체를 꽉 잡은 상태에서 깨어나라 하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. 그냥 꿈에서 깨는 게 아니라 꿈을 지배하는 의식 상태로 전환하는 거죠. 이 두 세계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? 바로 시간입니다.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에서는 뭔가를 마음먹어도 그게 현실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. 씨앗을 심고 수확을 기다려야 하죠. 하지만 그 더 큰 세계에서는요. 내가 마음먹는 즉시 현실이 돼요. 생각과 실현 사이에 틈이 없는 거죠. 밭은 이미 추수할 준비가 끝난 상태인 거예요. 자,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.
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모든 현실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? 나는 포도나무요. 이 한마디에 모든 현실의 근원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포도나무가 뭘까요? 바로 모든 가지와 열매가 뻗어나오는 근원을 뜻하죠. 그 뿌리가 바로 의식, 즉 나라는 존재감, I amness입니다. 여러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,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이 나라는 뿌리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. 이 뿌리에서 잘려 나간 것은 아무런 생명력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영원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나는 누구인가?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어떤 답을 내리고 있나요?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, 바로 그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현실을 만들어내는 설계도입니다.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. 이 구절이 정말 핵심을 꿰뚫어요. 지금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나는 약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현실을 묘사하는 거잖아요. 그게 아니라 약하더라도 나는 강하다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.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선언이 현실을 이끌게 만드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.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, 그 사람은 상상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통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다는 것. 내면 세계의 지배자가 곧 바깥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. 우리는 평생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.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? 어쩌면 진리란 우리가 찾아 헤매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믿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고요. 자유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